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금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죠. 오늘 또 많이 지원하실 분들이 또 보실 것 같은데요.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 뭐 우수한 창업 아이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서 뭐 전 단계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우수한 창업 아이템 그리고 혁신 기술, 초기 창업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초기 창업자는 한마디로 예비 창업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비 창업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이렇게 하도록 지금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으시고 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넣으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이 창업 자금을 하실 때 알아두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은 2022년에 이걸로 자금을 받고 2023년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게 가장 이제 자금 쪽에서는 선순환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자를 내버렸어. 그래서 3년 미만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좀 이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예비 창업자이긴 하지만 뭐 약간 사업자를 이미 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빠른 사업 때문에 어쨌거나 나는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럼 바로 이렇게 사관학교로 사업자를 내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자 신청 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다라고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특히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성공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보통 의미를 하게 되고 혁신 기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아니면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 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술 분야다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 기술이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성장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받을 것 같은 초기 창업자면 아주 이 사업에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표님 제가 혁신 기술은 없어요. 근데 사업성이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만족해도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만족되면 좋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하면 되겠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정답이 없지요.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잘 상업 준비를 잘 하셔서 따로 이렇게 증빙을 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화, 지역 특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뒤를 한번 이제 보시면 특성화 운영이라는 게 이제 금년의 포인트긴 합니다.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IT 융합 제조 혁신 분야, 뭐 IoT 이런 내용들이죠. 소부장 이쪽은 안산 쪽에서 특화된다. 그리고 군대를 이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파주 쪽이 특화를 지원을 한다. 그리고 ICT와 해외 수출 그리고 투자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사관학교가 중심으로 서울 쪽에서 중심으로 한다라고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별도로 모집돼 있기 때문에 대전 지역은 아마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875팀으로 예전에 이제 1000팀 정도에 준하던 거에 비하면 모집 TO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랑 관련된 쪽을 하게 되는데 특성화 분야는 소재지랑 무관하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이 되시면 여러분은 이 사관학교라고 말하는 이 시설에 직접 여러분이
입소를 한다는 거는 사업자 소재지를 거기다 두고 출근해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실을 그쪽에서 두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사관학교 사업은 입소를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4석까지 제공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회사가 그거보다 더 크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입소를 못할 경우에는 준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입소로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준비를 다른 업체들보다는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원 기간은 1년이고요. 한번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안산 쪽에서는 130명을 모집을 하고 특성화 분야의 80%니까 거의 한 100명 이렇게 모집하는 거죠. 특성화 이해 분야는 20%고 파주 특성화 분야는 군 복무 중에 있거나 또는 전역직 후에 전역한 지 1년 이내에 창업한 분들 50% 내외를 전국에서 하게 되고 특성화 이외의 분야는 없습니다. 50%입니다. 서울 125명, 투자를 받거나 글로벌 진출, ICT 분야로 이렇게 한정화되어 있죠.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할 거고 이외에는 25팀 뭐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도권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 및 강원이고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이 사관학교 중에 여러분이 한 군데를 이렇게 찍으셔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관학교 요 지점들이라고 할까요? 요 지역 센터별로 경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센터를 넣을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호불호, 운이 좀 작용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월 4일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이제 마감이 되고 2월 중순에 서류 심사를 해서 AI 영상 인터뷰가 있습니다. 서류에 선정되신 분들은 영상 인터뷰를 하시고 2월 말에 발표 심사를 거치고 발표 심사가 끝나면 심층 심사를 한번 더 해서 나온다고 해요. 서류, AI 영상 인터뷰, 발표, 심층까지 하는 총 4가지 정도의 심사가 있는 심사가 좀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뚫기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서류고 서류와 발표 이런 부분이 보통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표 심사 같은 경우는 한 이제 2팀, 10팀을 뽑을 거면 20팀 정도 이렇게 보통 2배수 내외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표 심사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서류 심사의 경쟁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거나 영상 인터뷰도 서류에 붙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류 심사 발표 나면 바로 아마 이제 영상 인터뷰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영상 인터뷰, 특히 창업이나 내 사업 분야, 역량, 그런 이제 대표자의 에세이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증빙기업으로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발급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발급을 못한 기업들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예비 창업자의 지원 여부 이런 쪽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협약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사관학교로 가는 게 제일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상적인 자금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먼저 넣고 이게 선정이 되면 그냥 이제 바로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탈락을 했다. 탈락을 하면 보완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넣는 거죠. 예비 창업자는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일단 넣고 선정이 되면 어떤 것 때문에요? 또 요기에 대한 규정인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 되면 협약일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고 했으니 선정이 되면 그냥 바로 창업하자. 대신에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못 받는 겁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거를 패스를 하고 나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한 번에 써서 선정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공들여서 업데이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간다. 이쪽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 또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법인 전화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죠. 개인 사업자를 각 한 3년 정도 했다가 법인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개업 연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4년 전에 내가 개인 사업자를 했고 작년 12월에 뭐 법인 전환했다. 그러면 4년 전에 있는 개인 사업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대표, 각자 대표,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이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그리고 현재 그 창업기업이 이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도 동일 업종을 폐업했다가 동일 업종으로 다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 창업기업이 판정이 생각보다 법규가 강화됐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 대표는 실질 경영자로 최대 주주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원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대 1억 원까지 총 사업비 70%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지원받으면 아마 1,400만 원대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여러분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1억을 주면 여러분이 1,4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되고 그래서 한 1억 1,500만 원 할게요. 1억 1,500만 원의 비용을 1년 동안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제품 개발비, 인건비, 특허 취득비, 마케팅비 등 많은 비용들을 쓸 수 있는데 다만 부가세나 관공서에 내는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무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사관학교 사업은 어떤 부분들이 좋냐면 연계 지원 코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아임스타즈에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같은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연계 지원이 원활하고요. 그리고 중진공 정책자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진공 정책자금 중에 청년 전용 창업자금 있었잖아요. 이거랑 너무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별도 예산이 있을 정도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투자연기 유치가 금년에 많이 강화가 돼서 옛날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판매하고 수출해라. 이런 쪽이 그런 코스가 강했다면 지금은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빨리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밸류를 가치를 높여라. 약간 그런 쪽이 투자 쪽이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염두에 둔 아니면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선정 확률이 내년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 이런 내용들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표절 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거 베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고 하네요. 가점은 3점 이내 정도고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배수, 2배수도 아니네요. 1.5배수 정도 내외. 그러니까 15명 1.5배수면 뭐죠? 2명을 뽑으면 3명 발표시켜서 1명만 탈락시킨다는 얘기예요. 1.5배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에 곱하기 1.5를 곱하는 거예요. 10명을 뽑으면 15명을 면접에 불러서 5명 탈락, 10명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좀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층평가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중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의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하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주로 됩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런 사업비대로 무조건 집행을 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금액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억을 신청했는데 이런 평가위원단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삭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혹시 여러분들이 뭐 K-스타트업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별도의 운영기관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운영기관을 뽑기 때문에 운영기관을 따로 뽑아서 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운영공단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거죠. 이 운영기관에 하청을 주는 거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그러면 이 운영기관이 나름 준비해가지고 선발도 하고 어떻게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뭐 투자 연계나 수출 연계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발하는 과정들이 운영기관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하청을 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심사, 선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까 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센터들이 다 여기서 하청받은 기업들이야. 그게 이제 비영리 기관이든 아니면 일반 민간 엑셀레이트든 간에 그쪽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선발에 대한 기준이 각 센터별로 대동소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뽑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좀 통일화된 소스나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사업 계획서 넣고 막 제출하다 보면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떨어뜨렸냐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 그런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크게 뭐 하자가 없는데 그냥 운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반대로 뭐 실적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이제 첫 번째 사업들이지만 결국엔 이제 이런 사업을 넣다 보면은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실력 문제도 있고 그런 센터를 잘못 넣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관학교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 탈락하게 되면 그 뒤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도 있고 뭐 비대면 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제도전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권해드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계속 내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뭐 신청 시 유의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필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여러 군데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넣을 수 있지만 선정된 거는 한 개만 가능하다는 거죠. 중기부나 차중앙부처 사업 지난번에 이제 창업지원자금 통합 공고에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지만 한 개만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다만 이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종료자는 또 받을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협약 종료일이 5월 4일 이내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들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연락처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뭐 사업계좌 작성법은 뭐 창업에도 뭐 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근데 보는데 엄청 그렇게 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영상이. 아무튼 사업계획서의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주변에 이런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동료 기업분들이거나 아니면 관할 이런 정부기관 센터들 그런 데들 아니면 이런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발품을 찾아가시면서 하다 보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빨리 한번 써보시고 막히면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려요. 창업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창업자지만 이 창업 여부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상속 증여를 받았는데 같은 사업 계속하면 불인정입니다. 다른 걸로 하면 창업이에요. 상속 증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창업입니다. 다르게 이종 변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상속받은 회사랑 다른 걸 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그런 얘기고 기존에 창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창업입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개인 사업자를 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2개다. 이러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관학교에 신청하려면 법인 기업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개인과 법인이 다른 창업이어야지 창업으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하나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대비 이종업종이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는 3년을 초과해야 되고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2년을 초과해야지 동종업종도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동업종인데 폐업하고 다시 창업할 경우 내년에는 창업기업 인정을 안 했지만 지금은 폐업한 지 3년 지나면 초과다. 부도 파산한 경우 2년 초과 이게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주의 사업자도 이종업종이라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현물 납부 이런 건 나중에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거 한번 보시고 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유흥이나 무도 사행성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일반 자영업 뭐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쪽은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원은 하실 수 있지만 선정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맞게 넣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특성화는 전국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강원은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세종은 스마트시티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이런 장단점에 대한 특히 어떤 센터별로 주력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소재지도 많고 주력 지원 품목이 있는 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립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항상 새해 첫 시작하는 자금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내용을 한번 다른 공문이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은 투자를 받는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이 나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사업화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을 위주로 뽑아주는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운영기관들이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들 쪽에서 많은 이런 사업들을 관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이제 중기부의 트렌드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투자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매출을 잘 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금년 이 트렌드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는 그런 회사를 성장하는 회사를 정부에서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런 바가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사업 개설을 할 때 빠른 기간에 성장하고 매출 성과를 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앱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유저 수를 많이 확보하고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아이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투자라는 관점을
좀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기본적인 흐름은 매출을 만들고 좀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쪽을 원하는데 그 부분을 센터별로 다 쪼개놨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센터 쪽에서 여러분이 맞는 어딜 지원하면 좋을지 센터를 먼저 셀렉션을 잘 전략적으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써서 우리 회사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은 이건데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잘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2월 4일이라서 시간이 아직 부족하진 않지만 남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잘 준비하셔서 선정이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